걸 살려서 이렇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사회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차에 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손주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내 아이는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영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엇보다는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지금도 공부 매일 하고 있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나도 배울 수 있겠구나. 영어는 이제 꾸준히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영어 전담 교사로 하고 하다가 또 영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영어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참여하게 됐어요. 나이 많아서 활동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데 난 너무 해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설렜어요. 저는 설레었죠. 저는 아이들하고 행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죠. 꿈이 많았고,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하고 고민도 했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애들을 잘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하는 게 기대감도 좀 있었고, 그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또 두려움도 좀 있었고. 당황했고 힘들었고 의욕만 있었고 방법도 몰랐고.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내가 이만한 애들을 다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명 긴장감,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 어색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해보니까 참 손자 같은, 손녀 같은 그런 애들이라서 상당히 귀엽고 너무 반갑고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이게 과연 내가 천직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지? 이런 게 지금 아주 사명감이 아주 불타오르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영어에 대한 소양보다는 돌아가는 걸 봤을 때 ABC도 모르는 애가 왔는데 한 2개월, 3개월 가르치다 보면 얘가 은행은 뱅크, 스쿨은 학교, 그리고 이제 ABC들을 다 단어를 알고 진짜 유치원 갓 졸업한 애들 같은 알파벳도 모르는 그런 애들을 알파벳부터 했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영어 듣기 있잖아요. 리스닝 나오면은 척척 듣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1, 2년 안에 중학생 단어 수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파벳부터 했어요.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취미가 뭐냐 했더니 그림 그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파벳을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디자인 하듯이 쓰는데, 그래서 칭찬을 해줬더니 애가 되게 좋아했어요. 야, 우리 하버드 대학에 가자 계속 말했더니 이 학생이 진짜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과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기특하게 잘 따라와 줬어요. 그중에 이제 남자애는 애들이 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하고 물어볼 때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지. 그 순간부터 점점 지가 흥미가 생기고 참 영어가 재미있다, 점점 잘하게 되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게 되는구나.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다 소장님, 부사장님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에서 골든벨이라는 걸 전체 테스트한 게 있었어요. 골든벨 1등 받았을 적에 걔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골든벨 먹었어 할 적에 나도 옆에서 들으니까 은근히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골든벨 최우수 상도 받고 이래서 지금은 바른 길로 잘 들어섰구나, 그걸 생각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회장이라든가 부회장 당선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 차이나는 학생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 되는 애가 한 번 시켰을 때는 별로 표시도 안 나더니 3번 정도 듣더니 그때부터 애가 자기가 터득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못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너 이거밖에 못했어? 나는 30 나갔는데 너는 인제 7이야 막 이렇게 하는 애들. 근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자기가 학습만 열심히 해서. 애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도 생겨서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면 또 해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도움도 됐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하는, 그럴 때는 참 보람을 느끼게 됐었죠.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현장 상황이 다 열악해요. 디지털부터 예산 지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리키는 방법이 컴퓨터를 가지고 온라인을 하는 것인데 1대1 교재가 대입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지금도 그 와이파이 안 되는 게 제일 불편하고, 또 학생이 너무 좀 많아서 소란스럽고, 또 별도의 영어 학습실이 따로 없어서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여기 갔다 2번 가는데 번갈아 장소를 좀 이동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불편한 게 있어요. 갔더니 장소가 그 지역이 별로 좀 열악하다고 할까? 그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오두막 같은데. 학생 애들은 어리니까 그래도 말을 좀 잘 듣는 애들도 있지만 못 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아동센터에서 장소가 비좁고 협소해가지고 그 장소를 내가지고 하면 옆에 뭐 시끄럽고 뭐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아쉬웠고, 좀 차분하게 좀 안정된 자기들만의 공간이 주어지면 좀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 우선 내가 아쉬운 거는 수업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거. 가르친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이 좀 부정하고, 원래 잉글리시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이렇게 됐는데 복지관에서 노트북이 하나가 지워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인당 돌아가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은 좋은데 사실은 그 도구가 부족해서 효과를 배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점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의 활력소죠. 예, 뭔가 좀 아이들한테 받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늙음악이 삶에 아주 생동감을 주는, 그리고 보람을 작게나마 보람을 느끼고, 할아버지 영어 선생 정도로 애들 지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를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의 학습과 발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큰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를 칭할 수 있다는 커다란 보람을. 특히 그 취약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봉사를 줬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애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밖에 생각해요. 생활영어 지도사라는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제가 수십 년 교직에 있었던 그거보다가 짧은 기간인데도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이 생활영어 지도사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참 많은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대개는 제 인생의 날개를 달았다. 만약에 인근 지역사회에 더 어려운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